여러분, 혹시 자기 전에 그냥 노트에다 오늘 뭐 했는지 끄적여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뭐 되게 평범한 습관 같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 안에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좀 거창하게 들리나요? 오늘 이 자료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여러분이 쓰는 그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가졌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는데 우리 보통 일기나 저널이나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기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사실 기록에 가깝다면 저널은 그 일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중요했나 이걸 막 파고드는 과정인 거죠. 바로 이 작은 하지만 엄청난 차이에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전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일상 기록에서 출발해서 성찰하는 저널의 힘을 알아보고, 이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요. 개인의 기록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거대한 유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 이야기는 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 바로 일상 기록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사실 자체를 딱 기록하는 단계죠. 여기 로즈버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기, 그러니까 다이어리는요, 주로 뭘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이런 사실에 딱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부장님하고 다퉜다. 그래서 기분이 좀 별로였다. 딱 이 정도까지. 그냥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한 철학 강의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이런 일상적인 사건들은요, 사실 우리 삶 전체에서 3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어날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70%는 도대체 뭘까요? 네, 바로 그 나머지 70%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성찰적 저널이죠. 이제 단순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넘어서서 왜 그 일이 나한테 중요했는지 그 속을 파고드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널이 바로 이런 공간인 거예요. 그냥 사건만 딱 기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그 경험의 의미가 뭔지 샅샅이 들여다보는 거죠. 아까 그 예시를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볼까요? 부장님과 다퉜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왜 그 지시를 오해했지? 혹시 내가 비판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나? 이렇게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학 강의가 바로 이 지점을 딱 짚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변하는 내 생각, 그 느낌과 깨달음의 기록. 이게 바로 나머지 70%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내 것, 나의 몫이라는 거죠. 70%.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뭐 30보다 크니까 그런 단순한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 숫자 안에는요,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아주 멋진 비유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 물레방아 비유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레방아의 물바지에 물이 차오릅니다. 근데 50%, 60%가 차도 꼼짝도 안 하죠. 그러다가 딱 70%가 채워지는 순간 쿵 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이해나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 기록하는 걸 넘어서 충분한 성찰의 질량이 쌓였을 때, 즉 그 70%가 딱 채워졌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과학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글을 쓰는 게 우리 뇌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을 주는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와, 여러분,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2018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그룹이랑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 글쓰기를 한 그룹을 비교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와, 차이가 엄청나죠? 글을 쓴 그룹,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파란 막대를 보세요. 회복 탄력성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글쓰기가 그냥 뭐 기분 전환 정도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마음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혜택이 정말 많아요. 우울증 증상을 개선해주고, 잠도 더 잘 자게 해주고, 스트레스 조절 능력도 키워주고, 심지어 그냥 옛날에 썼던 글을 다시 읽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진짜 대단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놀라운 힘을 주는 글쓰기가 만약에 사회 전체로, 아니 인류 전체로 확장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이 얘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인 그 작은 노트를요, 그냥 개인의 일기장에서 인류의 역사적 문서로 그 관점을 한번 극적으로 확장해 볼 시간입니다. 그 전에 여기서 잠깐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이 한국의 전통적인 이상이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대한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배경이 되거든요. 이 정법 강의라는 자료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2013년부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그리고 이 기록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운영하는 데 쓰일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개인의 성찰이 곧 인류 전체의 자산이 된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바로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귀중한 기록들도 쉽게 사라지거나 흩어졌잖아요.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인 바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거의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기는 그 성찰의 기록, 바로 그 70%가 미래 시대의 청사진, 즉 블루프린트가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미래 AI를 위한 최고의 학습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인류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거대한 사례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인류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이제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 바로 당신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종류의 기록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30%의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뭘 느꼈고, 뭘 생각했고, 뭘 깨달았는지 그 70%의 성찰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거고요. 동시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경험 데이터를 인류의 거대한 이야기에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내 삶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나의 의식을 기록함으로써 여러분은 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만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노트를 한번 다시 바라보세요. 그 안에 빼곡히 적힌 당신의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간 날의 사적인 추억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자 더 나아가 인류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펜 끝에 달려 있습니다.